뜨거운 인물을 더 뜨겁게 정치와 수다의 백성문입니다. 정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정치와 수다 김태현입니다. 요즘에 네. 이 정치판에 세대 교체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없어요? 있는 것 같더라. 있는 것 같아. 왜 또 처음부터 삐딱해 이렇게? 아니 나 원래 삐딱하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이준석 네. 후보의 그 초돌풍, 태풍. 태풍. 아니 난 당 아니 아까 별로 아니라며. 그 당 태풍. 대표라고 그래. 돼. 이미 선거 끝났어. 됐어. 벌써? 됐어. 이미. 이거 나중에 바뀌면 편집해야 되겠어. 괜찮아. 다 됐어. 괜찮아? 판때기 내가 보는 판때기 항상 맞다니까. 됐어. 그냥 이미 당 대표야. 이거 많이 틀리는데 이거. 당 대표야. 내 것만 틀리고 남의 건 다 맞춰. 됐어 이미. 당 대표. 근데 어. 우리 또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언급하기도 했고 네. 지금 오늘 출연하실 분 엄청 뜨거워요. 아 그래요? 뜨거워. 아니 말만 하면 기사에 떠. 난 진짜 내가 보기에 그 어그로 말의 횟수에 비해서 언론 노출 빈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어그로 잘 끄는구나. 어그로 잘 끌죠. 우리 어그로 잘 끄는 이 분이 여러 가지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건 이준석 후보가 딱 지목을 해서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장경태? 그분인가? 장경태 의원 칭찬. 자 일단 우리 누군지 네. 좀 김태현 변호사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자, 순박한 청년. 그에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고 이재명 지사는 누구고 조국 전 장관은 누구고 여자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마지막 게 중요해요. 마지막 게. 네? 그래요. 유일무이한 몇 명 안 되는 총각 초선 의원 김남국 의원 모십니다. 아이고. 역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뭘 긴장해요.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와보니까 어때요,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요. 벌써 해맑잖아요. 굉장히 해맑아요, 원래.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의원이라는 말을 붙이기 굉장히 어색해. 우리 워낙 이제 또 친한 사이고, 그래서 약간 그냥 형 동생하는 사이인데 오늘은 그래도 방송이니까 최대한 반말 자제하고. 근데 유튜브는 사실 반말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너무 싸 보여 그러면. 원래 싸잖아. 당신이 싸지. 내가 싸기는. 자, 우리 김남국 의원 모셨으니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죠. 여자는 무엇인가? 김남국 의원. 그건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건 마지막에. 1등 신랑감이지. 1등 신랑감이지. 완전 1등 신랑감. 재산도 있고 초선 의원이야. 그 얘기도 할 거 있다가 재산 그렇지, 얘기도. 그렇지. 예. 근데 일단은 김남국 의원 하면 꼭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뭐 본인도 아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 왜 이러세요? 원래 뭐 네. 저기 조국 전 조국 장관님이랑 교수님, 뭐 원래 옛날에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예.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죠. 조국 장관님 관련된 거 어디든. 뭐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근데 여러 제가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언론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해봐야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는 뭔가 좀 어그로 끌게 있어야 되는데 왜 표정은 별로 안 좋네. 난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님 뭐 요즘에 나온 책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또 여러 군데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봐야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얘기로 갈게요. 저기 이준석 태풍이잖아요. 예. 나 그냥 이게 궁금해. 예. 영선 대표할래요? 초선 안 대표할래요? 대표 아니 일반 초선 할래요? 영선 당 대표할래요? 그게 어려운 질문 둘 중에 같은데. 하나, 진짜 둘 중에 할수 어려워. 있어. 둘 중에 네. 하나 할 수 있으면. 한다면은 그러면 저 줄일게. 야당의 영선 대표랑 그러니까 여당의 초선. 한다면은 뭐 대표냐 국회의원이다라고 한다면 네.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좋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표의 역량은 또 다른 차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이끌고 당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또 상대가 있잖아요. 때로는 협상하고 또 때로는 막 싸우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맞는 것 그걸 되게 겸손하다. 나는 초선 하려고 그래서 왠지 알아? 초선은 의원이 월급 나오는데 당 대표 월급이 없거든. 되게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잖아. 현실적이야. 그러잖아. 당대표 월급이 안 나오는 거 몰랐는데. 항공비만 나오지 않나요? 카드? 나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나오나? 요즘에 몰랐어요. 네. 뭐 이준석 후보 이제 자꾸 이제 대표라고 이제 거의 얘기를 하는데. 됐어. 그거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됐어. 이순 대표. 됐어요? 됐어. 끝났어 선거. 근데 제 페이스북 보다가 나는 진짜 내가 이게 이준석 그 후보가 해킹 당했나 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다 이제 패친이니까. 예. 김남국- 아니 패치인데 왜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 거기다가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 그래요? 거기 좋아요 눌렀어. 내가 눌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구의역 가신 날 네. 그 밑에 이준석 후보가 멋지다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나 이게 이준석이 왜 이러지? 막 이랬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위에 밑에 대해서 화답도 하고 요즘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준석은 어떻게 평가해요? 예전에 방송하다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싸웠죠. 알고 있지 내가. 1대1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뭐 TV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뭐 거의 뭐 한 3년 반? 예,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티격태격. 난 많이 들었거든. 예. 이준석 대표한테. 싸우다 정들었나 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준석 최고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 방향에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세대 교체 바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이준석 최고의 어떤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본인이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한 이슈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빠르게 어떤 치고 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이걸 세대 교체 이런 걸로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위에 어른들은 되게 예의가 없다, 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해요, 맞아. 예. 근데 또 젊은 층 입장에서는 그 어른들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기득권에 덤비는 당당하다. 예, 무모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할 만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또 비춰지지 않나,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럽죠.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선의 돌풍.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거는 부러워할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야당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 다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도 안 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정치권 밖에서 항상 새 인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안철수 대표라든가 문국현 당시의 대통령 후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이 새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그냥 있었는데, 정치권 말고 딴 데서 와. 예, 이런 느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세력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정치권 안의 세력을. 네, 그 주도하고 있는 주류의 세력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 그 세력 교체가 세대 교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류 교체와 세대 교체 필요성 못 느껴요. 이제 이거는 소선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필요성을 못 느끼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폭발하고 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당 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회의 토대가 마련되기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묻냐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물론 그런다고 해서 대선이 다 잘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참패했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의 필요성도 있잖아요. 근데 안 불었어. 후보 나온 사람도 다 중진들이에요. 심지어 작년에 저 당대표 경선이 있었을 때 박지원 의원이 야심차게 나섰는데 결국 벽에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대 교체, 변화의 그런 욕구들을 민주당 내에서 안 느끼냐는 거죠. 초선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돌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대 교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게 개인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인물이 활약할 수 있는 기초 토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은 좀 그러기 어려운 어떤 여건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당규 개정 건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컷오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앙위원들이 컷오프를 시키다 보니까 대의원표가 그게 너무 많아, 그죠? 예, 중앙위원이 하다 보니까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위원들은 대부분 뭐 시도지사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세력이라든가 굉장히 주류에 편입돼 있는 청년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하나만 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기사가 이제 초선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내년에 당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올리셨잖아요, SNS에. 내년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또 이렇게 웃기만 하시고. 아유,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막 욕심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네.
나는 그거 아내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기회와 여건이 오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갔을 때 만약 정말 저에게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라라고 많은 민의가 모아진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고민의 기준은 자리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각 분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갖춰졌을 때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을 때 저는 가능한 거라고 자, 봅니다. 좀 더 질문. 네, 나 예. 먼저 하세요. 원래 물어볼 게 많네. 내년에 김남국이 초선 당대표 하려면 민주당 대선 져야 되는 거 알죠? 져야지 막 변화 뭐 이러니까 초선 막 얘기가 나오잖아.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내가 대선 졌어. 그러니까 아니, 가정. 만약에. 민주당 졌어. 그럼 지금 야 이거 뭔가 우리 변화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돼. 뭐 그래서 초선 당대표 옹립 얘기가 나왔어. 예. 김남국이 딱 나갔어. 586 제낄 자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586 제껴야 되는 건데. 가정을 해보면요. 박주민 의원도 못 아니, 제꼈는데. 가정을 해보면요. 네. 가정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이기고. 그 마음을 그 국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부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여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러면 또 그렇게 너무 나갔어. 아름답다, 너무 또 아름다워. 제낄 수 있어 586? 그거는 아 저는 제껴야지 당대표가 되는데. 제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586 이제 시작이에요. 천박해 뭘 자꾸 제끼기는. 아니 많잖아 중진 의원들이. 그런 어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선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저 영선이 지금 5선 4선 다 제꼈잖아요 지금. 아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고 권리당원의 마음을 얻는 건데. 야, 뭐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 586 제끼게 내가 한번 해줘 그냥. 아이고. 너무 어려워가는데 지금? 그 뭐야 형님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제끼세요. 아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아니 요즘에 지금 이제 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그 40대를 건너가지고 바로 30대로 가다 보니까 40대가 역사의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그렇지, 그런 우린 끼었어. 그런 지적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낀 세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그건 맞아. 나와서 네.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네. 민주당을 한번 바꿔보겠다. 네. 그래서 한번 오셔서 한번 쇄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은데요? 쫓겨날 텐데. 그럼 싫은데요? 그러면 저 제가- 문자 폭탄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폭탄을 견디를 어떻게 견디라고 나보고? 에? 난 전화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우리 그럼 요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가요? 문자 폭탄에 무슨 전화를 못 쓴다는 거. 새빨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화는 쓸 수 있을 만큼 와요? 아유, 다 전화 아니, 씁니다. 많이 안 맞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도 만 개인데 뭐가요? 지금 갤럭시 21이거든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이야 만 개네. 아 그냥 안 만 읽는구나. 170개거든요. 아 지역구 관리 좀 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예. 아 이것도 문자 폭탄 그런 아니 거예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네. 그냥 원래 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와요? 오시는 거예요. 아, 예, 여러 아까. 의견들이. 네. 거기에 추가로 문자 폭탄. 그거를 문자 폭탄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은 유권자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셔도 안 읽습니다. 뭐 이거야 그러면 잘해야 돼 이거. 자 안산 단원을 주민 여러분 아무리 보내주셔도 잘해야 돼. 저희가 좀 직구져요. 아 이거 진짜 이 사람들 프레임이 이거 조선일보 아니에요? 여기 약간 그쪽이랑 비슷해. 아 여기 비슷해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나 이해해. 예. 나도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최신으로 뜨는 것들은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전화나 이런 것들 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마지막 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건 조금 진지하게. 어쨌건 민주당이 이번에 재보궐에서 참패를 했고 그 생각보다 되게 크게 졌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현재 당 대표야. 그럼 나는 민주당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올 수 있다. 네, 내가 당 대표가 내가 지금 현재 당 대표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쇄신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 첫 번째가 인물, 네. 새로운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근데 요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하늘에서 아니니까. 뚝 떨어지기도 어렵고
뭐 새로 뭐 총선이라든가 선거가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 잘했다라고 하는 정책들, 민생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 법안은 꼭 하라라는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보이고요. 그런 걸로서 대표적인 게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게 지난 12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찬성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맞춰보세요. 한 80%? 89%입니다. 이게 그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이런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가지고 여의도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했던 게 이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법안은.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발의는 당연히 그게 하려고 했어. 김남국 의원 발의한 거 아는데 그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건 진짜 필요한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먼저 발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수가 바뀐 지사님이 건가? 친전을 이제 그 전체 의원에게 그렇구나. 보내서 이 법안,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친전을 보냈어요. 순서가 바뀌었네.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지금 이 수술실 CCTV 법안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번 보궐에서 참패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거든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 되게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럼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수정은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특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미세하게 정책적인 어떤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발표를 했고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가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세부담이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냥 뭐 약간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수입이 많이 없는데 집값만 올라가지고 세부담이 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세부담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어떤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어떤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훼손해 버리면 또 막 집값이 막 꿈틀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오세훈 시장님 후보 시절에는 막 바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다 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본인이 이제 시장이 돼서 하려고 보니까 시장 당선되기 전부터 막 집값이 들썩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 뭐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서 이런 정책의 안정화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무주택자, 20대나 30대 주택을 못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월급을 가지고도 평생 모아도 이거 뭐 한 20-30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20-30년 지나면 또 집값이 또 올라서 못 사요. 내릴 거라고 봅니다. 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러한 어떤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폭 그냥 획기적인 어떤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이사 공급 대책에서 이야기를 한 그러한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 이것도 빈틈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